이렇게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위에 어울리는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어에서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던 다양한 덕목들하고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개념의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또는 논어를 보면 의, 학, 그죠? 서 여러 덕들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인하고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느냐, 지도가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게 잘 모르면 또 읽더라도 연결이 잘 안 되고 토막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어볼 수 있는, 즉 인이라고 하는 걸 가운데 핵심적인 가치로 둔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군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인이라고 하는 덕목을 실현하는 사람. 인이라고 하는 덕목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의 방향으로 실현하는 사람. 군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그 반대편에 있는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내 마음이, 반가움이 있으면 반가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래서 나의 감정, 정서,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나 이웃, 나의 이웃을 벗어나서 나의 지역, 나의 지역을 벗어나서 나의 세계, 국가, 그 다음에 나의 지역과 세계를 벗어나서 천하로 넓혀갈 수 있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은 인의 덕목을 수용하는 것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기준이죠.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기준, 생각이 전혀 바탕이 다른 사람하고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어에 이런 질문을 해요. 인자만이 사람을 제대로 미워할 수 있고 제대로 싫어할 수 있고 제대로 정오할 수 있다. 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미워할 만큼 미워하고 좋아할 만큼 좋아하는, 즉 감정 표현이라든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을,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내 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연대, 믿을 수 있는, 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대를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 8가지 덕목과 어울리면서 사람 사회를 조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조율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창경궁에 있는, 제가 자주 가는, 저는 창경궁 근처에 살아서 창경궁을 자주 다닙니다. 보면 두 나무인데 한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 그루는 회화나무고 한 나무는 너티나무입니다. 물론 나무 하나하나만 있어도 아름답겠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두 나무인데요. 두 나무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기용립이 리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서고 세우고 완성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런 욕구가 있고 희망이 있고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몇 사람이 서는 거죠? 나만 서는 게 아니라 나 아닌 주위 사람도 함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거죠. 이래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게 따로 가면서 또 함께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요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경제, 사회 분야에서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탐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약탈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약자와 강자, 모든 사람들이 일정 정도에서 함께 바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자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현대사의 화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삶, 내가 사는 이 조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재화, 모든 것들을 나 중심, 나만을 위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역량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면서 주위 있는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사람 사이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도록 묶어주는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왼쪽에 사람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로 두 이자가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곳, 상생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논어는, 즉 공자는 여러분들 보면 인생을 보면 혼자의 자기의 삶을 가꾸기도 버거운 어려운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탐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오히려 어린 시절에서부터 젊은 시절까지 자기가 온갖 남들이 싫어하는 일, 기피한 일을 해보면서 더 어떻게 했죠? 힘겨운 삶에 고통받는 삶을 더 이해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조그만 도움이 죽을까 살까라고 하는 고비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공자는 내 삶에 있어서 방침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는 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인이라고 하는 문자로 조형을 해내서 자기의 삶의 가치가 핵심이 인에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논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정리할 때인데요.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논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의 상생의 인의 이해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몇 편을 쓰셔야 되는 숙제를 가졌습니다. 몇 편을 써야 됩니까? 20편에 끝나 있는 논어를 21편을 써나가고 22편을 쓰고 23편을 쓰고 자꾸만 공자하면 20편까지가 완결된 텍스트로만 봐서 그것만 냅다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논어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21편을 쓰는 것이 논어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지 논어 20편을 달달 볶아서 외워서 어떤 구절을 외울 수 있다고 해서 논어를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논어의 20편을 다음에 21편, 22편 그 후속편을 계속 어떻게 써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강의년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생활고전이라든지 씹어먹는 독서입니다. 논어를 읽으면서 나 논어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아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논어를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필요한 사람만 읽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논어를 가지고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논어 21편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그 강연은 마치고요. 평소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공자라는 사람 또는 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기탄 없이 질문을 하시면 마이크가 쏜살같이 다가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논어라든가 논어를 읽었던 이유가 좀 실생활에서 좀 그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를 좀 풀고 싶어서 제가 그 논어를 좀 읽었거든요. 예. 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동료들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라든가 제가 갖고 있던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무유형의 재산들을 이제 그들이 제공을 해주면서 같은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자칫 보니까는 결국은 보니까 나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인과 재덕 개념의 지도를 설명드릴 때 꼭 어떤 부분이 있었냐 그러면 그 학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이라고 하는 게 인만이 아니라 이게 꼭 학이라고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자칫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옳다고 생각하리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사람은 내가 옳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같이 하자라고 말하면 나는 모든 준비가 돼 있고 많은 걸 고려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적극성을 알고 있죠. 그러나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라든지 상황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왜 인만 가지고 해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해서 상대방에게 들이대거나 일방적으로 하면 그게 강요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숙고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유지대, 제가 이제 서에 대해서 공유지대라는 말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함께 설 수 있는 지대, 공약수에 대한 것을 마련하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극적이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유지대에서부터 어떤 식 속도로서 하나하나씩 나아갈 것인가를 또다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옳다는, 내가 바람직하다는 그 정당성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으로 합리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또 다른 하나의 학이라고 하는 단계를 보완해야 인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 빛이 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 공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들으면서 개인의 실패와 지금 우리 2014년에 사는 우리 사회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뭐 20대 취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실패들이나 또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공유하고 다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이 상생을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실패를 겪고 있는 20대에 또 지금 2014년에 대한민국의 20대들에게 인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실패라고 하면 자칫 우리가 가기 쉬운 심리적인 정서가 개인적 고립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잘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공적인 공간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자꾸만 폐쇄적인 공간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단절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봐가지고 까닭없는 타인에 대한 어떤 분노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제 표출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실제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분 대학 입시든지 취업이든지 보세요. 몇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되는 사람이 소수고 안 되는 사람이 다수인 거잖아요. 이렇게 실패적인 상황 속에서 나한테만 주목을 하다 보면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실패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꼭 나의 달팽이처럼 내 속에 갇혀서 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오픈돼서 다른 실패한 사람들 또는 실패 경험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 두 번 실패한 사람, 계속 실패하는 사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한 사람, 여러 실패치가 많겠죠. 그런 실패의 경험치들을 나누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실패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자꾸만 관찰하면서 나의 다음 상황에 다르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건요. 이렇게 할 때 실패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데서부터 어떤 자기 안으로만 자꾸만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레일을 끝내고 좀 더 공적인데 그리고 자기를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실패라고 하는 게 체념과 좌절의 신호가 아니라 좀 더 또 다르게 내가 당했던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날씨도 더우신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의 핵심 가치인 인이 결국 이제 상생이고 이 상생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자라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실패를 끊임없이 대감았다는 거예요. 풀리면 다시 감고 또 풀리면 다시 감고 스스로 자기는 가르침이거나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 스스로는 성인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 혼자만이 아니라 이 8가지 덕목과 어울리면서 사람 사회를 조율하게 된다는 거죠. 내 주위 사람과 함께 설 수 있는 상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논어를 가지고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논어 21편이 시작되는 길입니다.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최대의 비결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위험하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망치를 들고 의문을 제기한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슴으로 말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또 다른 하나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심장 뛰게 하는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멋지시고 유쾌하셔서 니체가 다시 살아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